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대행은 또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오늘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한대행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공명정대한 대선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선관위와 협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헌재 결정이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졌다며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가 갈린 정치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는 접고 힘을 모아달라며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직후 정부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회 시위 상황부터 점검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경찰과 행안부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차기 대선까지 약 2달 동안 미국발 관세 부과와 대규모 집회 시위 대응에 정부 역량을 우선 투입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한남동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세력 모두 대형 전광판에 헌재의 선고 과정을 띄우고 지켜봤습니다. 최종 주문이 나오자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탄핵 찬성 세력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고 탄핵 반대 세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탄식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 관저 앞에는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16,000명가량의 탄핵 반대 세력이 집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리라고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곳 현장에서는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죠? 쉬운 걸 넘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헌법재판소가 아닌 이곳 한남동 관저 앞으로 오면서 경찰은 경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아직까지 헌재의 선고 이후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늘 경찰은 서울에만 207개의 기동대를 투입했는데 그 가운데 28개 기동대가 관저 앞에 배치됐습니다. 2,000명에 가까운 경찰 인력입니다. 경찰은 또 곳곳에 경찰차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인파를 관리하고 탄핵 찬반 집회 측의 충돌을 막고 있습니다. 관저 앞 육교의 통행도 여전히 중단됐고 집회 시위로 용산구 한남 오거리부터 북한남 사거리 방향 일부 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관저 인근 학교 두 곳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은 6호선 한강진역에 오전 9시부터 정체하지 않았지만 오후 1시 15분부터 다시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켜본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국민의힘 입장 내놓은 거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헌재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 회의실에서 지도부와 함께 TV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책무를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어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며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뼈아픈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를 유지할지부터 향후 당 운영 방향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역시 당 지도부가 회의실에서 선고를 지켜본 민주당은 탄핵 인용 결정에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긴급 입장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줬다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 줌 의혹 없는 헌재의 완벽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된 걸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선체제 도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군경을 동원해 폭력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고 해선 안 된다는 걸 헌재가 분명히 했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겼다면서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을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고 푸르러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 속에 잠시 석촌호수에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광주 18도, 김천은 19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강원 영서와 그 밖의 충청권도 밤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식목일이자 절기 한식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 대구 18도, 부산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시하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헌재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8대0 파면 결정의 배경과 이 시각 정치권 움직임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먼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요 발언을 쟁점별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전직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나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현준 기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 밝혀진 게 있습니까? 파면 선고가 난 지 2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대통령실은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선고 이후 참모진 회의도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만큼 충격이 큰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심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참모진들은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걸려있던 봉황기도 탄핵 임용 직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 직후엔 침묵했고 사저로 이동한 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면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저는 떠나야 합니다. 다만 사저정비나 경호 문제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후에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국회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한국 대통령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분명 민주적인 과정이라며 한국민들을 축하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사흘간 청명절 연휴인데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따로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소식을 긴급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기주 기자, 우리가 국회에 나가 있는 김민영 기자에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각자 이제 지도부 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에 접하게 됐는데요. 끝나고 나서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이 먼저 나온 곳은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회 폭주, 정치적 편법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역시 송구하다라면서 야당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끝나고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일부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좀 반발하는 의견을 낸 걸로 보여요. 윤상현 의원은 끝나고 나와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굴복했다. 기각을 강탈당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냈고요. 강민국 의원은 헌법재판관 문영배 소장이 민주당 대변인인 줄 알았다. 이런 의견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냈죠. 국민의 승리다. 빛의 혁명이 일궈낸 성과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대통령실 입장은 뭐 아직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뭐 어떤 입장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아직 없는 거죠. 예,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봉황기가 11시 40분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봉황기를 내렸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전에 우리가 뭐 승복을 하냐 마냐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봉황기를 내렸다는 자체는 일단 절차적으로는 수용을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복하는 발언을 하라고 압박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한 상황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입장을 냈잖아요. 겸허히 수용하고 질서 있는 다음 차기 정권 출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만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유감이라고 할까요? 좀 많은 정치권에서 좀 기다리고는 있죠. 교수님,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11시 22분에 주문을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순간부터 지금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이긴 한데요. 근데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윤석열이죠. 그리고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애우도 못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애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전직 대통령들은 다 이제 차량과 기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무실, 그리고 고액의 연금, 그 다음에 경호 경비, 이런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평생 동안.
근데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는 오직 경호 경비만 부분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들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4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이건 누구건 이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이 되게 되면 향후 5년간은 공무단임권이 제한받습니다. 즉 선출직 공무원에도 못 나가고 그다음에 임명직 공무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르죠. 그리고 헌법에 65조에 나와 있듯이 이제 파면됐다고 해서 일체